자, 이제 드디어 그래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목적이기도 하고 수투의 목적이 이제 그래프를 좀 잘 그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좀 자세히 보기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공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선하고도 좀 약간 연결성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지는 좀 이렇게 해보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도저히 막 외우기 짜증난다, 화가 난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오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 증감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접선 다음이 이제 그거거든. 증감. 그 다음에 이제 그 극대극소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강사할 때 그러니까 미분을 왜 하냐고 교수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럼 얘를 미분해서 어떻게 뭘 알아볼 거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여기의 특징은 함수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증가야, 증가.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F가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표정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이쪽은 감소죠. 감소.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보면 증가의 특징은 접선을 그으면 양수야 다. 그러니까 양수. 얘도 양수. 이쪽도 얘는 이제 감소일 때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미분을 했을 때 이쪽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사실 원래는 이거다. 원래 어떤 그 정의로 따지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가 약간 증가의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냥 이렇게. 이게 정의긴 해요. 근데 그 정의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f라는 걸로 그냥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미분하는 걸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감소 같은 경우는 x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y가 감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미분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미분해서 양수면 원래 게 증가고요. 미분해서 음수면 원래 게 감소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다이어트 있잖아. 우리 맨날 내일부터 하는 거. 다이어트. 자, 이쪽은 몸무게가 감소야. 몸무게가 감소기 때문에 몸무게를 미분하면 0보다 작은 거다라고 쓰는 거죠. 미안해. 자, 하여튼 그래. 이거고. 그다음에 나이를 먹는다. 그러면 나이가 증가하는 거니까 나이를 미분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로. 그냥 그래서 뭔가를 미분했을 때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함수랑 미분한 거랑 같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쓱 갔다가 올라갔다가 퓨 떨어졌다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쓱 가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F고요. 얘를 내가 G라고 할게. G 이렇게 쓸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써.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 이거야. 그래서 그거 X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분한 게 0이거든요. 0, 여기도 0.
얘도 여기 0, 여기도 0 이렇게 미분한 게 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요. 이쪽도 0이고요. 이쪽도 0이에요. 이쪽도 0이고 얘가 f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마 얘는 양수였을 거야. 양수 이렇게. 이게 미분한 게 양수. 증가니까. 근데 그러다 감소니까 이쪽은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다시 증가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은 좀 특이해. 양수거든요. 갑자기 음수였어. 양수인데 음수가 됐어. 양수인데 음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수였다가 갑자기 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음수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툭 이렇게 끊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이 안 돼요. 미분 불가능이야. 미분 불가능이야. 미분 불가능이야. 자, 이렇게 딱 되는 거고 이쪽은 또 내려가니까 밑으로 가다가 멈춰요.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이쪽은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다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 거죠. 돼요? 이렇게 가는 것도 아셔야 돼. 이렇게 가는 것도 알아야 돼.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의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거 모르니까 미분해서 보는 거야. 보는데 자 그냥 그래프 그릴 때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특징점을 보는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는 거죠. 특징점을 보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얘가 플러스다. 미분한 게 플러스야. 미분한 게 마이너스야. 그럼 아무 생각이 없어. F가 증가야. 원래 이렇게 증가하는 포인트야. 이쪽은 미분한 게 음수니까 원래 건 감소하는 포인트죠. 증가해서 감소로 갑니다. 증가해서 감소로 가요. 증가해서 감소로 가.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특징점이죠. 그러니까 특징점. 감소하다 증가로 가니까 특징점이야. 이게. 특징점. 그럼 여기는 뭐야? 그럼 여기도 특징점이에요. 근데 미분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미분해서 0 되는 게 특징점인 것 같은데 얘도 그럼 특징점 아니냐라고 하는데 얘는 특징점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아래서 위로 가니까 특징점 이건 되죠.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이런 식인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특징점이라고 특징점 이거예요. 얘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바뀌는 거죠. 증감이 바뀌는 거예요. 증감이 바뀌는 점. 이게 되게 미분할 때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되게 특징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의 가장 기본은 미분한 게 0인 거야. 미분한 게 0인 거.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야. 기본적인 특징점은 이거죠. 기본적인 특징점 이거.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증감이 바뀐다는 건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얘가 x축이야. f 프라임이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요. 저렇게 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니겠니? 미분한 거에 부호를 가지고 갈 건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여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방식으로 보면 자, 이게 f 프라임이면 원래 함수 f.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고요. 이쪽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약간 역겹게 윙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 이런 거야. 그래서 요겁니다. 그러면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증가해서 감소하는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 얘를 극대야. 극대점이라고. 극대점. 그 다음에 여긴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감소하다 증가하는 걸 여긴 얘를 가지고 뭐냐면 쪽은 극소점. 그래서 아까 증가하다 감소한다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얘가 이거다. 그냥 이게 근처에서 제일 큰 거야. 이 근처에서. 그래서 로컬 맥시멈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 근처에서 제일 작은 거를 가지고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A라고 하면 보통 요즘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x라고 하고 어떤 범위 내에서 이쪽은 이렇게 돼요. fa가 이렇게 크거나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대학교 책에 있어서의 정의였거든요. 근데 원래 고등학교 정의는 좀 달랐다가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얘도 그냥 똑같이 됐어요. 그냥 이거야. 로컬 맥시멈. 그래서 근처에서 제일 큰 거. 근처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fx가 fa보다 지금 얘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엔 얘 같은 경우는 근처에서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이쪽을 b라고 하면 여기는 fx가 f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극소점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 그냥 얘는 거의 그냥 표현 보고 알면 되는 거고요. 되게 일반적으로 미분이랑 연관성이 있을 거면 이쪽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어요. 증가하다 감소.
이게 극대야. 그럼 극소는 감소하다 증가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거야. 그러면 도함수에서 뭐냐? 일반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증가하다 감소되니까 이쪽은 얘는 이때가 극대야. 극대. 그럼 여기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때는 극소다. 극소. 돼요?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뚫고 지나야 극점이야. 뚫고 지나야 극점이야. 그러니까 극점을 이제 뭔가 우리가 본다고 치면 극점의 조건은 얘는 이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자 도함수의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가 축을 뚫고 지나야 돼. 뚫고 지나야 돼. 그래야지 얘가 극점이 돼요. 증감이 바뀌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증감이 바뀌는 포인트가 되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건 그렇다 치고 뚫고 지나야 돼. 그래야지 얘는 극점이 됩니다. 뚫고 지나야. 그러니까 0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건 극점이 안 돼요. 극점이 x야.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다시 멈췄다 내려가는 거야. 이쪽은 극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예외 1번은 뭐냐? 예외 1번은 자 그냥 이쪽은 이거죠. F'이 0이지만 뚫고 안 지나는 거야. 뚫고 지난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외 첫 번째야. 그러니까 이거는 극점이 아닌 거예요. 극점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극점이 안 돼요. 0이지만.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러다면 다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외 두 번째. 예외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미분이 안 될 때. 미분이 안 될 때야. 미분이 안 되는데 연속이고요. 연속이야. 원래 게 연속이야. F가 연속이고 F 프라임 이제 미분이 안 된다는 거는 F 프라임이 없는 거야. 연속인데 이쪽은 뭐냐면 증감이 바뀔 때. 증감 바뀔 때. 다시 말해서 두 글자로 첨점. 이거 미분 안 되거든요. 미분 안 되는데 여기서 연속이고요. 이쪽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바뀌어. 얘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그럼 얘는 미분이 안 돼. 미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뭐냐면 극대점. 아까 말했잖아. 로컬 맥시멈이라고. 원래 정의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외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꼭 미분이 무조건 돼야 그건 아니고 극점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엄청나게 그걸 막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미분에서 0 되는 거야. 미분에서 0 되면서 축을 뚫고 지나면은 극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멈칫하는 거랑 그다음에 조금 뾰족점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를 좀 기억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래서 미분에서 부호가 짱이야. 미분한 부호. 미분에서 어떤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여기서 이제 이쪽에 포커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뚫고 가면 극대고요.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가면 이쪽은 극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게 특징점이고 특징점 구하는 건 미분에서 0 되는 걸 알아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미분한다고 그래서 나오는 거야. 모르면 미분한다. 모르면 미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그래프를 볼 거냐면 두 가지 그래프를 볼 거야.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3차 함수고 하나는 4차 함수입니다. 3차, 4차. 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 이용해서 3차랑 4차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 요즘은 공식을 되게 많이 안 쓰는 방향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전에 거 문제 풀 때도 그렇고 그냥 알아두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하는데 좀 약간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주진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필수적인 건 좀 할게요. 그냥 이렇게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함수 그래프야. 그러니까 y는 fx거든. y는 fx 이렇게. 3차 함수니까 얘가 3차식이겠지. 3차. 얘를 보고 알면 그냥 그리면 되는데 모르니까 얘를 가지고 미분하는 거죠. f 프라임 x 이퀄 이거 찾는 거예요.
미분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특징점을 찾아. 특징점. 이걸 찾는 거죠. 특징점. 진감이 바뀌는 거. 거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3차를 미분하면 몇 차죠? 2차죠. 그죠? 2차. 그럼 이거는 2차 방정식을 풀어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럼 그 종류에 따라서 3차 함수 그래프 종류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그냥 이거지 뭐. 쓱 가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종류 3개예요. 그래서 3차 함수 종류는 크게 보면 3개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내려보고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좀. 그래서 얘가 맞뿔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는 올라갔다 멈췄다 다시 올라가고요. 이쪽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쓱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일 때 이거고요. 반대로 음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가고 그다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6개.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6개인데 그냥 크게 보면 3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그래프를 정상과 도라이로 판별하기 때문에 나눠. 얘가 정상. 얘가 도라이입니다. 그럼 정상은 뭐냐? 이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0보다 커요. 그냥 이거예요. 미분한 거에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자,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요. 0보다 작은 거죠. 이쪽.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없어. 아니 진짜 쉬운 게 3차함수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게 나온다? 정상 그래프일 때가 있고요. 도라이 그래프일 때가 도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럼 정상 그래프는 뭐냐? 얘를 미분해서 f'(x =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정상이에요.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작은 거랑 같은 거 다 똑같이 또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이게? 어떻게 구별돼? 라고 하면 이거죠. 그냥 얘는 극점이 다 있어. 뚫고 지나가는 게 다 있어요. 뚫고 지나가는 게 있어. 근데 얘네들은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극점 존재야. 극점 존재. 극점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유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극점이 없어요. 이거야. 근데 아마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는 극점 없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쪽은 그냥 증가 함수거나 증가 또는 감소 함수라고 감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증가했을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감소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증가 또는 감소만 하니까 1대1 대응이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 존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자 이거 미분에서 0 되는 거 방정식 만들면 2차 방정식 그럼 그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냥 문제 나와 요즘이 아니라 사실 얘는 그냥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쪽에서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냐 이게 3차 함수 쪽에서 12번 있죠? 8페이지 12번 그래프 쪽 12번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다음에 극점을 갖지 않도록 그죠? 극점을 갖지 않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상이냐 아니면 도라이냐 이제 그거야. 그걸 좀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뭐야 그냥 어디 갔니 그거?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래. 그럼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하든가지. 그럼 미분에서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끝날 거란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13번도 똑같아요. 극점 안 가지래. 똑같이 뭐 미분에서 0인 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도라이가 되도록 할 수 있단 건 안 나오잖아. 물론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거는 안 나오겠지. 근데 그냥 이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극점이 없는 거죠. 극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고요. 그럼 x값이 증가하면 y값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함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극점이 있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끝날 거란 얘기야. 되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그래프 그릴 때 증간표 그리나요? 생각해 본 적 없니? 그래프 그릴 때 증간표 그려요? 잘 안 그리죠? 안 그려도 돼요. 그리고 사실 나는 수학과 나왔다 그랬잖아. 나 수학과에서 증간표를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내가 약간 야매로 한 것도 있긴 한데 수학과 가서도 안 그렸거든요. 안 그려도 돼요. 굳이 그거를 그려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적분은 살짝 그려야 될 수도 있긴 해. 근데 나는 그것도 안 그렸거든요. 그냥 했는데 특히 최소한 수투는 절대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뭐 만약에 f 프라임 x 이퀄 0을 썼는데 3하고 5가 나왔어. 0 되는 게. 그러면은 생각해봐. x가 3일 때랑 x가 5일 때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근데 최고치 함계수가 만약에 1이래. 최고치 함계수 1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3이고요. 이쪽이 5야. 이게 노벨상 아니냐? 이게 5고 이게 3이면 뭐 좌우 반전의 효과 이런 미친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3이고 얘가 5겠지.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발 미분에서 0 되는 게 몇 개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져. 몇 개가 나오냐.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다른 값이면 다 정상이야. 그러니까 3차도 마찬가지고요. 4차도 마찬가지고 미분에서 0 되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모든 근이 서로 다른 거면 정상이야. 모든 근이.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고요. 이게 만약에 중근이 나왔다. 그럼 이게 중근이야. 3으로 중근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인 거야. 혁은 나오면 저거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3차는 이건 좀 알자. 이건 좀 알아야 돼요. 자, 물론 이걸 알기 싫다. 그럼 몰라도 되긴 해.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 최소한 한 3, 4년 전쯤 나왔던 거 있잖아. 그거까지 푸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되게 빨리 푸는데 난 왜 이렇게 느리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비율 관계. 비율 관계 하고 그 다음에 변곡점의 위치까지 알면 변곡점의 위치.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거의 약간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해줄게. 그러니까 기본으로 딱 3개만 할게. 3개만. 이거 3개. 3개만 좀 기억해줘 제발. 3개만 기억하는 거야. 자, 갑시다. 해야 돼.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비로 관계는 뭐냐면 접에서 화살표로 교가 됩니다. 접에서 교로 가는 거. 그러니까 기본은 다 이거 미분해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접에서 교로 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접에서 교로 가요. 접에서 교로 가요. 접에서 교로 갑니다. 접에서 교로 가. 자, 그러면 그 평균값 정리라고 그걸 안 하고 넘어갔네. 우선은 이거 하고 마지막 할게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이 상황, 여기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얘를 내리고 이렇게 얘를 내리고 이렇게 얘를 내렸을 때 그래서 그 x값의 비율이 2대 1입니다. 무조건 2대 1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2대 1이야. 그래서 증명을 하자면 이렇게 좀 증명을 좀 해줄게요. 진짜 되니까 사실 증명은 몰라도 돼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일반성은 잃지 않고란 말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 그럼 얘가 접이고 이게 교란 말이야. 그럼 얘를 x축이라고 줄게. 그럼 여기를 내가 증명할 게 2대 1이니까 얘를 0이라고 쓰고요. 이쪽을 3p라고 쓸게요. 3k라고 쓸까? 3k 이렇게? 이거로 쓸게. 그럼 최고치 함계수를 모르니까 최고치 함계수 p라고 두면 그럼 y 이퀄 이쪽은 자 p라고 쓰고요. 0일 때 접하고 3k일 때 만나니까 얘는 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x제곱이야. 중근이니까 x 곱하기 x 중근.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3k가 되죠. 이거야. 그래서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2대 1일 거면 이만큼이 지금 2k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 쓰면 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야. 그냥 미분해요. y 프라임 2px 앞에 거 먼저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이쪽은 플러스 px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px를 묶어. 그럼 이쪽은 2x 빼기 6k, 2x 빼기 6k px를 묶으면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px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x. 3x 빼기 6k니까 이쪽 2k가 맞아요. 그래서 2대1 무조건 나옵니다. 2대1. 제발 외우세요. 근데 얘만 2대1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접선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요. 저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가 F고 얘가 G잖아.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걸 이렇게 써요. 이 점이 있으면 이렇게 내리고요. 이렇게 내리고요. 이렇게 내렸을 때 자, 그럼 얘가 접이고 이쪽이 고니까 이만큼하고 이만큼의 x값의 비율이 똑같이 2대1입니다. 접에서 괴로울 때. 그게 왜냐면 얘는 그냥 이대로만 보는 건 헷갈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볼게요. 제가 방정식 얘기할 때 그리기 쉬운 두 개로 분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F랑 G를 따로따로 보면 모르니까 한꺼번에 써. 한꺼번에 얘를 X축이라고 두고 F 빼기 G를 써. F 빼기 G. 그러면은 이 점에서 접하고요. 이 점에서는 약간 이게 또 똑같아지는 거고 얘랑 이쪽에서 만나는 거야. 교점이 여기서 중근이고 여기서 교점이기 때문에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똑같이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쪽은 이만큼이 2대1이기 때문에 얘가 2K면 얘가 K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접에서 교로 갈 때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고 있으면 똑같이 얘는 2대1의 비율공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야. 돼요? 알겠죠? 그냥 그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요게 있어요. 요게 있어. 자, 근데 봐봐. 여기서 3차 함수는 특징이 있다? 3차 함수는 무조건 특징이 있어. 무조건. 이 특징이 뭐냐면 자, 3차 함수는 그냥 몰라도 이걸 쓰셔야 돼요. 대칭성이야. 대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을 잘 보면 이게 2차 함수가 정확하게 선대칭이잖아. 이게 정확하게 선대칭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도 뭔가 대칭성을 띌 수밖에 없어.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그럼 정확하게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해. 이 점. 요 점을 기준 대칭이야. 이 점 기준 대칭이에요. 이 점 기준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 점 대칭점을 가지고 얘를 변곡점. 이걸 이렇게 불러요. 그냥 기억을 해. 뭐 이게 굳이 뭐 얘가 엄청 뭐라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대칭점. 대칭점. 무조건 3차 함수는 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 무조건 어떤 그래프든 점대칭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쪽은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고요. 이쪽은 이 점에 대한 점대칭. 여긴 이거고 여긴 여기에 대한 점대칭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운데로 두면 이게 180도 회전이거든요. 여기 있는 걸 180도만큼 이렇게 돌리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무조건 대칭이야. 무조건 대칭이라니까 무조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점이 있어. 마찬가지 여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뭐 할까?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랑 저 길이랑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랑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냥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 이게 좀 처음 보면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알긴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남들도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만 모르면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쓱 가요. 그럼 이게 이렇게 딱 가면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접이고 이게 교기 때문에 이만큼 대 이만큼이 똑같이 2대1이다. 그럼 이것도 K다 이렇게. 얘도 K입니다. 그러면 아예 보면 이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점하고 x 값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다 똑같으니까 이 길이 저 길이 다 똑같으니까 이쪽은 이 5개 점이 x 값만 따지면 등차 수열을 이뤄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 좀 기억해요. 자, 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만약에 비율관계 좀 많이 알기 싫잖아. 이거랑 얘만 알아요. 1번하고 얘만 알면 돼. 1번하고 얘만 알면 그래도 엔간히는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걸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기 교점이 있을 거고요. 그럼 얘도 이렇게 내리고 여기 내리고 이쪽이 내리면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 저 길이 이 길이 저 길이 다 똑같아. 이렇게. 얘도 이 점이 다 등차예요. 똑같아요.
대칭성을 띠고 있어. 대칭성.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5개 점이 x 값에 대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건 되게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제대로 써먹을 거면 그 변곡점의 위치를 알아야 돼. 변곡점의 위치. 얘를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도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증명하는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리고요. 저렇게 내리잖아? 그럼 이게 F다? 얘가 F 프라임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럼 변곡점이 뭐냐면 여기가 가장 최소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제일 최소야. 이렇게. 이쪽이야.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가장 작을 때가 이쪽에 있는 얘란 얘기죠.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그 변곡점의 위치가 F 프라임이 0일 때야. F 프라임이 0일 때. F 프라임. F 프라임이 0이라기보다 F 프라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입니다. 한마디로 극점이야. 이게 그거긴 해. 그 정이긴 해요. 얘가 도함수의 극점이야. 변곡점은 도함수의 극점입니다. 이거 어차피 미적분 쪽에서 배우는 거라 전혀 볼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냥 대칭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여기서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분한 거 0일 때. 그럼 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쓰고 다시는 안 쓰면 되니까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가장 일반화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게 fx.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결과만 가지고 봐도 돼요. 근데 그걸로 문제 푸는 거 보여줄게. 자, f 프라임. 그럼 이쪽은 얘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거든요. 아임스트 형식입니다. 한 번 더 해요. 도도함수가 돼요. 도도함수. 그러면은 f2 프라임. 이게 6ax 플러스 2b가 되고요. 그럼 그게 0 되는 거죠. f2 프라임 0. 이겁니다. 그럼 얘가 0인 걸 찾으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 위치가 무조건 일반화 되는 거예요. 일반화. 그럼 이게 0 될 거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는 거죠. 돼요? 이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지? 라고 생각하는데 봐봐.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이퀄 0이라고 하면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죠. 혹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해요? 아 그래 하는 김에 같이 하자 그냥. 그래 같이 하면 됩니다. 2차도 하고 3차도 하자. 자 되게 유치하게 가야지. 이렇게. 나 지금 요즘 진짜 너는 이런 말 하면 돼. 너네를 되게 그거 하는 것 같아. 되게 놀리는 것 같아서 약간 말하기가 좀 무섭긴 한데 근데 요즘 그 쇼츠 보는데 자꾸 드라마가 뜨는 거야. 폭삭소가수도 알아요? 잘 모르겠구나. 그런 드라마가 있거든요. 나 원래 옛날에 안 울었거든? 한 20살 넘어가서 내가 거의 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상해져. 이때까지는 안 울다가 30대쯤 되니까 약간 코로 울었거든요. 막 슬픈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가 요즘 들어 막 쇼츠 보는데 한 몇 번 안 되잖아. 그거 보는데 계속 막 슬픈 거야. 막 흑흑 막 이런 거 있잖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만든 게 좀 됐거든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이거 모르면 막 이랬는데 요즘은 모르게 약간 눈치 보여. 약간 이걸 내가 해주면 너네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되게 눈치를 보거든요. 지금 점점 바뀌나 봐 이게. 요즘 들어 되게 그런 거 보면 좀 슬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하자. 맞아 이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 요즘 너무 창피해. 두 근이 나오면 생각보다 되게 높은 확률로 얘를 써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한 개짜리라고 쓸 거고요. 두 개짜리라고 쓸 겁니다. 한 개짜리, 두 개짜리. 한 개짜리는 뭐냐? 이거 하나 따로, 이거 하나 따로야. 따로따로 한 개. 물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내가 만든 거야 그냥. 빨리 외우려고. 자, 두 개짜리는 두 개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야. 묶어놓은 거야 이거야. 이게 한 개짜리, 이게 두 개짜리다? 한 개짜리면 a분의 b라고 쓰시고요. 두 개짜리면 a분의 c라고 쓰시면 돼요. 돼요?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야. 한 개니까
홀수니까 짝이 안 맞아.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미안해. 그다음 자, 두 개야. 두 개는 짝수야. 짝이 맞아. 기분이 좋으니까 플러스야. 진짜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this is 끼워 맞추기야. 봐봐, 그러면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 세 근이 있을 거고요. 이거의 세 근. 잠깐만. 그러면 또 세 근 거리는 마음으로 한 개짜리.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입니다. 4차도 된다? 물론 4차를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4차 이상은 할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한 개짜리. 나와봤자 한 개짜리 나올 겁니다. 나와봤자. 그럼 여기 두 개짜리야. 여기 세 개짜리입니다. 다 되니까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는 한 개짜리는 하나씩만 이렇게 딱 따로 떼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게 A분의 B가 되겠지. 두 개는 알파, 베타, 감마 두 개씩 이렇게 묶는 거죠. 알파,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분의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고 이쪽은 A분의 D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니까 홀수니까 기분이 더럽다. 마이너스. 두 개니까 짝수니까 약간 딱 맞는다. 얘는 플러스. 세 개니까 기분이 더러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1학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방정식 만드는 거, 식 만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3승이라고 쓰고 빼기 5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는 이거다. 2라고 쓰고요.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이퀄 그냥 이거야. 예. 이렇게 바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이거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 뭐라 그래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뭐냐? 2라고 쓰고 x제곱 빼기 2분의 5x 플러스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가 이거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최고차항이 3이고 두근 알파 베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이라고 쓰고 x제곱 빼기 2분의 5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식. 얘가 이제 이걸 gx라고 두면 그럼 얘가 이제 이거 이퀄 gx가 된다고 쓸 수 있거든요. 되게 자유자재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계수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거니까 얘는 좀 잘 알아주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도 바꾸는 거, 식 바꾸는 거 진짜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1 때 난 수학을 열심히 안 했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 이건 외우셔야 돼요. 고1 때 하는 거거든 얘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고요. 됐어. 얘를 보고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변곡점의 위치는 이거 다 지우고 이제 이거다. 이렇게 딱 돼서 이게 끝이야. x 이퀄 마이너스 3a분의 b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음수가 세 근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저기 그치? 합이잖아 저거. 근데 거기에 지금 뭐예요? 3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야?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3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3차 방정식에 얘는 세 근의 합의 평균이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게 변곡점의 위치야. 그냥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율 관계랑 같이 가면 충분해요. 여기서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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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1대 1대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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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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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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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뭔가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형태 있죠. 만약에 fx가 x 3승 빼기 3x 제곱의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변곡점의 위치가 x는 1일 때라는 얘기예요. 이거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변곡점 위치가 x가 1일 때. 그리고 얘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2대 1을 가지고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게 얘야. 이게 얘야. 그냥 이거 해놓고 플러스 k형. 이거는 미분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미분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원래는 이거죠. 3x 제곱 빼기 6x라고 써가지고 0 되는 거 찾아야 돼. 그럼 3x로 묶으면 x 빼기 2란 말이야. 그럼 이거 0이니까 x가 0 또는 2거든요. 0 또는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이고 이게 2란 말이죠. 그래서 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집어넣어서 뭔가를 보는 건데 아니 좀 그래.
그냥 이렇게 하죠. 이거 여기서 이 K만 없으면 X 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X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돼서 0일 때 접하고 3일 때 만나는 거니까 얘가 0이고요. 이게 3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K이기 때문에 Y는 0이 아니라 Y는 K니까 이쪽은 Y 이퀄 K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이 접점, 이쪽이 교점이니까 그냥 2대 1이야. 이렇게 똑같은 요 상황 2대 1, 2대 1이니까 진짜로 얘가 0이고 3이거든요. 그럼 2대 1일 거면 이만큼 길이가 2고 이만큼 길이가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위치가 그냥 2야. 그냥 그게 끝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여기가 이제 이쪽의 변곡점의 위치를 봤을 때 이쪽하고 지금 다 똑같으니까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그냥 다 나와요. 미분하지 않고도. 물론 좀 더 나가면 여기까지 알려줄 것 같긴 한데 이만큼의 거리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가지고 하긴 할 건데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좀 약간 생각하는 걸로 좀 해볼게.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아까 그 전에 거 프린트 있죠? 얘를 좀 보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팁이 있어. 자, 그 몇 번을 보시냐면 6번이죠. 6번. 생각보다 쏠쏠하게 나온다. 진짜로. 진짜 이게 생각보다 쏠쏠해. 그래서 하라는 거니까 한번 약간 생각을 해봐. 진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자, 우리 한 거 두 개밖에 없어 지금. 그 비율 관계 중에 하나랑 그 다음에 변곡점 위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율 관계는 2대 1이다. 접에서 교로 갈 때 2대 1. 그 다음에 여기서 변곡점이랑 기준으로 해서 다 하면 이게 5개 점이 싹 다 지금 뭐냐면 등차 수열 x값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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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요. 그 다음에 변곡점의 위치는 3차 방정식의 세근함의 평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x 3승 빼기 5x 이게 지금 뭐 y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변곡점의 위치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도 그냥 여기 변곡점 위치를 알 수 있고 제발 3분의 5라고만 하지 마세요. 너 울면서 집에 가야 돼. 자, 2차항 계수가 없어. 그럼 얘는 그냥 0이야. 그리고 기함수겠지 얘가 이 자체가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0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4에서 만난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이렇게 그냥 그거 그냥 대충.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이쪽 만났어. 돼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게 접이고 교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평균값 정리니까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여기 점이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이쪽 점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면은 이만큼의 비율이 2대 1이거든. 2대 1. 그리고 얘가 대칭점이니까 이 길이와 저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이 길이 저 길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끝났어. 이거 1이야. 여기도 1이니까 여기 1이고요. 여기도 1이니까 이쪽은 2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이게 끝이야. 진짜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이게 2컴마라고 쓰시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되니까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하시면 돼요. 물론 그죠? 잘못 썼죠? 여기 그림이랑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여기 나오는 건 똑같아. 여기하고 여기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이쪽은 x의 제곱 더하기 y값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고 루트 5다라고 쓰시면 될 거예요. 맞나? 2에다가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a가 1,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쪽은 얼마니? 1. 아 잘못했구나. 얘가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 2점이니까 똑같네. 마이너스 2네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0이니까 이쪽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쪽에서 얘가 지금 그 얼마냐?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얘가 마이너스 2,2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거 쓰면 되니까 9 더하기 6이니까 36 이렇게 되는 거죠. 45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5번도 똑같아요. 5번. 위에 5번. 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그럼 얘가 이제 이쪽이 또 똑같이 2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근선, 점근선인데 그 변곡점의 위치가 x는 0일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4에서 접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썼을 때 이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 수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똑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되는 거니까 내리고 내렸을 때 1대 1대 1이다. 그래서 이쪽은 2대 1의 비율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만큼이. 그럼 여기는 이만큼 길이 1이니까 여기도 1이고요. 이쪽도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야말로 2,b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쪽이 y는 x 3승 플러스 2x 플러스 7이니까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쪽은 8에다가 4 더하면 10이고요. 12에 7 더하니까 이쪽은 1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되니? 그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만 가지고도 접선을 볼 때 되게 좀 편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똑같거든요. 4번도 똑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긴 한데 얘야 사실은 좀 거시기하긴 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은 이거거든요. 2,4에서 접선이 마이너스 1,에서 이 곡선과 만났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만큼이 지금 얘가 봤을 때 이쪽은 2,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1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하고 봤을 때 내리면 이쪽은 똑같이 이렇게 1대 1대 1이 되니까 이쪽은 이만큼 길이 3이니까 2대 1이면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요.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건 모르겠고 얘는 변곡점의 위치가 지금 1이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얘는 1이니까 x 3승이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3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거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주시면 되고 얘가 지금 fx라는 거죠.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니까 크게 원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니까 하여튼 우선은 그래요. 우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비율 관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많이 쓰이는 형태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아는데 우리만 모르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우선은 최소한 접교 2대1 그 다음에 변곡점 위치는 얘는 이거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의 평균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두 개만 가지고도 뭔가 접선이랑도 연관일 수가 있고요. 되게 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좀 잘할 수 있긴 하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약간 알아두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배워놓고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예는 이렇게 되는 거죠. x 3승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예 이쪽은 예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y 이퀄 x 3승 빼기 3x 제곱 플러스 k 꼴이다. 이런 꼴일 때 2대 1을 굉장히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니까 그 정도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좀 쉬었다가 1대 루트 3 형태를 좀 보고요. 1대 루트 3. 그래서 시간이 되면 4차까지 하는데 4차는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3차만 좀 가지고 보고 적용을 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적용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에 대한 걸 좀 적용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4차까지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방부등식이랑 같이 이제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하면 되니까 사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진짜로. 방부등식이랑 그런 것들은 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약간 정말 그 핵심적인 것만 한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최소한 이거 두 개는 알아도 이거 두 개. 1대 루트 3까지는 1대 루트 3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 그래서 그것까지 알기 싫다라고 하면 얘하고 얘만큼은 어떻게든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만 먼저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나머지 1대 루트 3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몇 개 좀 더 문제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